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 품사 첫 번째 시간으로 품사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의 분류는 그 5.1.1에 보면 형태가 나오죠. 형태. 자, 이 단어들을 분류할 때 형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뭐 피다를 이야기할 때 핀다 이러면 이게 현재형으로 이제 쓰였다라든가 피 얻고 이러면 과거형으로 쓰였다든가 피던 이러면 어떤 회상이라든가 추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크다, 커서, 큰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다. 이단 우리가 보통 서술격 조사라고 하고요.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임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의 예문으로 이제 밑에 들어가면 2번에서는 읽었다, 읽는다, 읽는구나, 읽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읽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읽는다는 현재형이고요. 읽어라 이러면 그 읽어라니까 명령형이죠, 명령. 그렇죠? 높았다, 높다, 높다는 이제 형용사인데 높는다는 쓸 수가 없죠. 높는다. 형용사에는 는을 붙이지 않습니다. 높는구나도 안 되죠. 높아라. 형용사는 명령형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비문 표시죠. 비문 표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책이었다, 책이다, 책이구나, 책이어라. 그다음에 이어라 이렇게 그 붙이는 거 명령형이죠. 이런 것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의 예문을 이제 보면 꽃이 피었다. 이때 꽃이 피었다 같은 경우는 3번의 예문에서는 꽃은 그 뭡니까? 명사죠, 명사. 그 다음에 그는 대명사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셋은 수사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체언에는 이제 조사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꽃이, 그, 가, 뭐 이런 식으로. 셋, 그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글을도 되고요.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체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의 예문에서는 새 옷. 새가 옷을 꾸며주죠. 빨리 달렸다. 빨리가 달렸다를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아니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새는 이제 그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것, 뒤에 있는 것을 그 꾸며주는 어떤 수식 역할을 하는 거고, 빨리도 달렸다를 꾸며주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감탄사인데, 이거는 뭐 독립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독립원이죠. 자체로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6번 예문이 나오죠. 그 밑에 6번 예문이 나오는데 6번 예문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별표.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변어와 불변어. 가변어라는 것은 이제 변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동사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불변어는 이제 나머지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같은 경우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사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감탄사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땐 여러분이 가변어가 뭐인지를 알면 그 나머지가 불변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2의 기능으로 이제 가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7번에 보면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있죠. 조사. 영이 가, 그 도, 모자나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8번 예문에서 세 줄 올라가면 이 단어들은 체언에 붙어서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인데 중요한 기능이 관계적인 거다. 그래서 이 조사를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관계언. 다른 것들과의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8번 예문에서는 이제 푸르다고 날아간다가 있는데 푸르다는 형용사죠. 날아간다 같은 경우는 이건 동사죠, 동사. 동사에는 니은을 붙일 수가 있는데 푸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예문에서 이제 보면
새 책 9번 예문입니다. 새 책. 그다음에 매우 덥다. 새가 책을 꾸며주고요. 매우가 덥다를 또 꾸며주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번에 10번의 예문을 이제 보면 아나 네는 다 감탄사거든요. 이 감탄사는 독립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그 밑에 나오는 예문 11번을 보시면 자, 여기도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수식은 꾸며주는 거죠. 관형사, 부사, 독립언 혼자 쓰는 말이죠. 감탄사. 꼭 알아두시고요. 의미 5.1.3. 12번 예문에서 이제 먹이, 덕개 이럴 때 쓰이죠. A번에. 이거는 사물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물의 이름. 그 다음에 B번에 나오는 먹다, 덥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뭐겠어요? 사물의 움직임이죠. 사물의 움직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형용사에는 는 이런 걸 붙일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7번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예문에. 자, 17번 예문에서는 새가 책을 꾸며주죠. 관형사. 여러가 사람을 꾸며주죠. 관형사. 매우가 덥다를 꾸며주죠. 이때는 부사죠. 부사. 빨리가 갔다를 꾸며주죠. 이때도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볼 때 이 동사는 명령형과 명령형과 청유형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는 명령형도 안 되고 청유형도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넘겨보시면 70페이지 20번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불변어와 가변어가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이 불변어에는 뭐예요? 체언이 있고 수식어이 있고 독립어이 있고 관계어이 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가 있다. 다시 이제 가변어, 변하는 거는 용언이 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품사 분류의 쟁점에서는 이제 조사 어미가 있어요. 21번 예문을 바로 보면요. 21번의 예문 있죠. 제1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제2유형이 있고 제3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제1유형은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2유형은 조사는 단어, 근데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제3유형은 조사, 어미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꽃이 피었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꽃이 피었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1유형으로 보면 꽃, 그 다음에 조사도 이제 단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었다 이럴 때 피가 있고 얻다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개가 되는 거고 제2유형은 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미는 이때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었다가 되겠죠. 꽃이 피었다. 3단어죠. 제3유형으로 보면 꽃이 조사 어미 단어 인정이 안 되니까 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언의 하위 분류에서 22번을 보세요. 22번에 보면 22번 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 책, 저바이, 나의 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22번에. 근데 이제 B번을 보면 새 우리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저 우리, 나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 A처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종류의 관형과 수식을 하는데 B는 순수한 관형사나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런 거는 경우는 이 새 같은 경우는 순수한 관형사잖아요. 순수한 관형사.
그다음에 나의 같은 경우는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관형격 조사. 이런 것을 꾸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그 우리라든가 이런 건 다 대명사로 이제 쓰인 거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 하나 저 둘 이건 되는데 나의 셋 이런 거 안 되고 좋은 넷 이것도 안 되고 나물 백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관형사의 수식만 받을 뿐 이 수사라고 이게 다 수사죠. 순수한 관형사의 수식만 받지 다른 관형어의 수식은 받을 수 없다. 다른 관형어의 수식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용언의 하위 분류가 이제 있는 것은 23번에 그 얘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형, 청유형, 명령형, 종결형 있는데 일단 형용사는 뭡니까?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안 된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결형에서 동사는 는 이런 것이 붙는데 형용사는 는이 안 붙는다. 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재사의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5.3.4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24번을 이제 보면 학교가 있다. 자, 이때는 있는다가 안 돼요. 있는다는 안 돼. 그러니까 있는다가 안 된다는 것은 동사가 안 된다는 건 형용사죠. 없다도 없는다가 안 돼요. 이것도 형용사죠. 근데 학교가 있는 마을 25번의 예문에 이때는 있는이 마을 꾸며주고 는이 붙었죠. 이때는 동사가 되는 거죠. 학교가 없는도 마찬가지죠. 동사가 되죠. 여기에 있어라. 자, 이렇게 어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붙었고 같이 있자 청유형이 붙었죠. 이럴 땐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없어라 같은 경우는 없어라, 없자라는 말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사를 쓸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5.3.5에 보면 5.3.5에 보면 지정사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서술격 조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보면 철수는 학생이다. 뭐 학생이 아니다 이런 거 있죠. 특히 이제 이다나 아니다는 활용이 되는 거죠. 활용이. 이 서술격 조사를 그 밑에 보면 계산한 말도 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3.6에 접속사라고 나왔는데 이 접속사는 이제 우리 말엔 그 품사가 접속 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접속 부사입니다. 자, 우리말의 품사는 어떻게 옵니까? 명대수동 현관부감조.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관형사, 그다음에 부사, 감탄사, 조사죠. 우리말의 품사입니다. 구품사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혹은 또 그래서 이런 건 다 접속 부사고요. 관형사의 이제 범위에서는 이제 학생 5이 왔다. 학생 29번의 예문에 5이 이때 5은 수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5 학생은 5이 학생을 꾸며주니까 이때는 이제 관형사가 되는 거고 29A, AB에 나오는 거죠. 근데 30번에 보면 적극적 인태도 이걸 30번에 나오는 거 있죠. 적극적인 태도. 이 적극적인 태도에서는 당연히 이건 적극적이 명사라는 거죠. 명사에 인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적극적 태도를 만약 이렇게 써버리면 적극적인 태도를 꾸며주죠. 이럴 때는 관형사가 된다는 거. 자,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5문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시면 품사를 분류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히 구조죠. 형태와 기능과 의미로 나눈다고 다 이야기했고요. 자, 2번에서는 뭡니까? 가변은 변할 수 있는 거죠. 먹는이죠. 왜? 먹다 해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로 변하죠. 3번 동일한 기능을 하는 품사, 명사, 대명사. 자, 우리가 흔히 명사, 대명사, 수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언이라고 그랬죠. 체언. 이건 체언이에요. 체언. 체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 그 다음에 감탄사는 독립원. 조사는 관계원. 동사 형용사는 용어원.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산이 높고 물도 맑다를 학교문법에 따르면, 보통 학교문법에 따르면 산 있죠. 그 다음에 조사 이 있죠. 그 다음에 높,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연결합니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맑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현행 학교문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품사는 당연히 뭐예요?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우리말에 있는 게 아니고 영어에 존재하는 품사예요. 영어에 존재하는 품사입니다. 우리말의 품사는 뭐라고요? 명대수동, 현관, 부감조. 부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품사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